경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알려주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및 예방.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 전문가로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과도한 요구로 보육활동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란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는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업무방해,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무단 촬영, 녹음, 배포, 무고, 손괴,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부당 업무 강요 행위, 보육활동 부당 간섭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 등 기타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1단계, 보육활동 침해 발생 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온라인, SNS에 교직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글이나 비방성 내용을 게시하거나 대면, 전화, 메신저에서 폭언, 협박, 모욕 등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육활동 침해로 인지하고 기록을 시작합니다. 2단계, 보육활동 침해 여부 점검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주장, 과도한 비난, 허위 정보,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거나 동일, 유사 행동의 반복 여부, 다른 교직원의 피해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심각성 평가와 같은 보육활동 침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3단계, 원장에게 보고 및 공식 기록입니다. 교직원은 원장 선생님에게 게시물, 대화 내용, 발생 경위 등을 구두 및 서면 보고 병행하여야 하며, 원장은 보육활동 침해 여부, 교직원 보호 필요성, 동일, 유사 사례 반복 여부, 기관 차원의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후속 절차 결정해야 합니다. 후속 절차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 4단계, 사실관계 고지 및 즉시 침해 중단입니다. 보호자에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므로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화,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취지를 문자, 메신저로 남기고 이후 절차 진행을 위해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5단계,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검토입니다. 즉시 조정, 설명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거나 신속, 직접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마무리되겠지만, 피해 교직원이 공식적인 문제 제기 또는 기관 개입을 희망하는 경우나 해당 사안이 향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안전 및 보육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기관의 공식적, 중립적인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6단계,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입니다.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되면 피해 교직원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침해 경위, 기관의 1차 대응, 보호자 주장, 피해 교직원 요구, 재발 가능성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게 되는데요. 사실관계와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사과 요청, 게시글 삭제 요청, 면담 방식 제한, 외부기관 연계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결하게 되고,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기관 공식 입장으로 확정합니다.
7단계 조치 이행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입니다. 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게시글 삭제, 사과 등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침해가 반복될 경우 피해 교직원의 의사를 반영해 법률 자문 후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관계기관 신고 등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8단계 외부기관 연계 및 교직원 지원입니다. 대응 외에 피해 교직원을 위한 조치도 필요한데요. 필요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권센터,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전문 상담, 법률 지원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 교직원에게는 심리 상담, 휴식, 근무 조정, 동료 지지 체계 마련 등 회복을 위한 지원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전 교직원 대상 권리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복적인 민원 제시 행위입니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1단계 반복 민원 인지입니다. 동일 보호자가 같은 내용을 여러 경로로 3회 이상 반복 제기하거나 이미 답변, 조치한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민원 접수 대상, 상담 기록, 교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반복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복 민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최초 민원에 대한 충실한 처리입니다. 반복 민원임을 인지하게 되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고 관계 법령, 지침, 기관 규정 등을 근거로 성실히 답변하되 이후 판단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면담 내용, 설명 내용, 보호자의 동의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단계 반복 민원 판단 및 통지입니다. 만약 동일, 유사 민원이 다시 제기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조사, 조치, 답변이 완료되었고 추가 사실 변화가 없는 경우 재조사 또는 답변이 어려움을 서면으로 안내하되 반복 민원 판단 근거를 함께 설명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응대 방식 범위 제한입니다. 지속적인 반복 민원으로 교직원의 정신적, 신체적 소진 또는 보육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전화, 대면 응대 시간, 횟수를 제한하고 이후에는 서면, 이메일 등 공식 채널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격 모독, 고성, 욕설, 협박, 허위 주장 등이 동반되는 경우 악의적, 집요한 반복 민원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반복적 모욕, 명예훼손성 표현은 경찰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5단계 운영위원회 자문 심의 활용입니다. 만약 반복 민원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영유아들의 기본권, 기관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민원 내용의 타당성, 기존 조치의 적절성, 추가 안내, 교육, 규정 정비 등을 심의하게 되고 심의 결정 사항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6단계 외부 기관 및 법률 지원 연계입니다. 반복 민원 과정에서 교직원에 대한 모욕, 협박, 명예훼손성 게시물, 과도한 정서적, 업무적 압박 등이 발생하게 되면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 후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권익위, 인권위,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외부기관에 상담,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부기관 자문 결과는 운영위원회 및 교직원과 공유하고
반복 민원에 대하여 대응 기준을 준비하는 데 활용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은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허위나 과장된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1단계 사실 확인 및 기록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보호자 주장 및 신고 내용을 문서화하고 사건 당시의 교직원 진술, 보육일지, 연락일지, CCTV 자료 등을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진술 준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 사실 기록의 정확성은 진술 일관성 검증의 핵심 요소가 되므로 혐의 없음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2단계 원장 보고 및 침해 행위 판단입니다. 먼저 보호자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과장인지 또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 지침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 있었는지, 위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일회적 정당 행위인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3단계 보호자에게 사실관계 안내입니다. CCTV, 교직원 진술, 목격자, 보육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우려가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성 부재와 학대 목적 부재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향후 진술 신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4단계 수사기관 대응 준비입니다. 교직원은 시간대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전보호 목적을 명시하며 경찰 지침의 판단 요소를 반영하여 진술을 준비합니다. 아울러 CCTV 영상, 보육 일지, 행동 관찰 기록, 안전 연락 일지, 목격 진술, 아동 신체 상태 확인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아동학대 혐의 없음 결론 후 후속 조치입니다. 보호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식 서면으로 안내하고 반복 신고나 허위 신고 정황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허위 신고죄 등의 법적 책임 가능성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교직원의 심리 안정 및 원활한 직무 복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기관 내부 재발 방지 대책을 정비합니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린이집 출입구에서 발생한 보육활동 침해 사례입니다. 오전 9시 25분경 어린이집 출입구에서 학부모가 보육교사와 의견 충돌로 격분했습니다. 학부모는 원장과 교사를 향해 큰 소리로 반복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교사의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자녀 등원 시에도 출입구에서 너나 들어가세요. 어디서 아침부터 따라와요? 라며 교사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물리적 접촉과 모욕적 언행이 동반된 보육활동 침해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학부모의 행동이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부모의 반복적인 고성, 강압적 요구, 출입구 점거 등은 어린이집의 평온한 보육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의 고의성과 결과 발생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을 압박하고 물리적, 언어적 위력, 즉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이 사례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단순한 민원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단 녹음과 유포로 보육활동 침해 사례입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를 의심하고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 등원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와 다른 보육교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했습니다. 이는 보육활동 중인 교직원의 음성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배포한 명백한 침해 행위입니다.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상담하거나 CCTV 확인을 먼저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불법 녹음에 나선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부모는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상만으로도 교사의 행동, 표정, 아동의 울음 여부 등을 통해 학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었기에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부모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사회적으로 통신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학부모에게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했으며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대 의심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녹음과 유포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수행하는 보육활동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 3에 따라 보육교 직원이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육교 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구성원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도 보육교 직원이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교 직원의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보육활동 보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각 시도는 시도 보육활동 활동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보육활동 보호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 4,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9에서 11에 근거하여 보육교 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보육교 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입니다. 보육교 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이를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보육교 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 직원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보육교 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 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보육교 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보호자 등으로부터 영유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 상담 제공 및 고소 또는 고발 등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인당 500만 원까지 실비 보상하고 심리지원 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까지 실비 보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 이후 법원에서 재판하는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인당 1심, 2심, 3심 재판 각 500만 원까지 실비 보상하고 있으며 심리지원 비용으로 1인당 200만 원까지 실비 보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되는 경우나 피해자 측과 형사적으로 합의할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사고를 접수하면 공제회가 법률 상담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경찰, 검찰 또는 법원의 수사나 재판이 마무리되면 어린이집에서 청구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회가 이를 검토한 뒤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보육활동 보호는 어린이집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받고 부모와의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영유아는 더욱 안정된 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8조의 2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책무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 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보호자도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보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8조의 6에 따르면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영유아 보육법 제18조의 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장, 교사,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을 위하여 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육교사가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보육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활동과 권리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이 숙지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영유아 및 보호자와 교사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행정 등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은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원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방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관리 책임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보육교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치매 상황이 반복되거나 원만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치매 상황 처리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건 처리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 보육교사 모두에게 관련 규정과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을 위하여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육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하며 놀이 중심 보육 과정에 기반한 보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해당 반의 보육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보육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이해하고 자녀의 발달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정의 이해 도움을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감정적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소통하여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경우 침착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하고 해당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됨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시 관련 법과 기관의 공식적인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과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을 이해하고 보육 전문가로서 원장과 보육교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협력하며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양육 및 지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통신문, 알림장, 면담, 부모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집과 소통하며 보육교사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육교사의 업무 시간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연락을 자제하고 다섯 번째, 자녀 양육의 1차 책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성실히 하며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보육교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자녀 발달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육 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갈등이 발생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 또는 해당 보육교사와 약속을 정한 뒤 방문하여 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과도한 간섭이나 부당한 요구가 보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육교직원이 해당 행위가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시 행위를 중지하고 원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육교직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사와의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어린이집에 요청이 있을 때는 원장 또는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고충 처리 창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